자,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한 6개의 PPT를 보시고 마칠 건데요.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닌 이상 최소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째, 말을 하는 사람,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그러면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죠. 청자라고 하죠. 청자.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때그때 입장이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화자가 이야기를 다 했으면 그 다음엔 청자가 이야기할 타이밍이 되고 그러면 화자는 다시 청자가 되고 뭐 이런 구조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화자가 청자에게 먼저 꺼낼 거고 청자는 화자에게 거기에 화답하거나 반응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화자가 청자에게 먼저 표현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청자가 화자에게 화답하는 게 2번인데요. 예,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건 뭐죠? 표현, 자기 주장 뭐 이런 걸 하면 청자는 화자에게 경청, 공감 뭐 이런 거겠죠. 아주 단순한 도식이에요. 근데 외도 부부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탁구 치듯이 됩니까? 외도 피해자는 빠바바박 그냥 청자가 들을 틈도 없이 그냥 반응할 틈도 없이 1시간을 이야기한다면 50분 동안 빠바박 하고 결국 그러다가 감정 식으면 왜 말 안 해? 이러고 또 갑자기 훅 상대편한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간의 어떤 비중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원활하게 오고 가는 이 통로도 안 되니 말 많다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많은 거지 그냥 말만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3번째 PPT부터 6번째 PPT까지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걸 하면서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점점 기승전결해서 결로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하기보다 뭘 잘한다? 듣는 걸 잘한다. 뭐 다 아시지만 입이 하나고 왜 귀가 두 개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니까 입체적으로 들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거는 뭐냐면 듣는 걸 더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 명령문보다는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 많은 그 외도 부부들이 명령문을 많이 써요. 빨리 말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특히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의문문을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너는 X야, Y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의문문을 쓸 때는 폐쇄형보다는 무슨 형을 써라? 개방형을 써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폐쇄형은 OX로 묻는 거예요. OX로. 이거 맞아 틀려. 너 오늘 볶음밥 먹었지? 그러면 응 먹었어 아니면 아니 안 먹었어밖에 답을 못 하잖아요. 개방형은 뭐냐면 오늘 뭐 먹었어? 그러면 짜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볶음밥이 나올 수도 있고 육개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개방형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한다? 폐쇄형으로 한다. 그때 무슨 생각 가졌었어? 그리고 다 말하면 이랬지 저랬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OX밖에 없으니까 물론 O 아니면 X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세모도 있을 수 있고 네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의문문을 많이 쓸수록 좋다. 그걸 처음부터 의문문을 안 해도 돼요. 블라블라블라 뿡 하고 어떻게 생각해? 여기 대해서 무슨 말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부가 의문을 붙이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부사어를 적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게 100% 단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늘, 언제나,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생겨요. 너는 항상 그래. 넌 늘 지각해. 너는 언제나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짓말 한 사람도 언제라는 말에 되게 이렇게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부사어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럴 바에야 당신 자주 그래, 때때로 그래, 가끔 그래,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말을 쓰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분노하면 단어를 선택해 와도 아주 극단적인 걸 선택해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 세 개 조심해야 됩니다. 말머리, 말허리, 말꼬리. 말머리는 함부로 돌리지 말아라 이거죠. 한참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이야기를 확 끌어오거나, 이게 말머리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말허리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말 끝까지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전체 중에 20% 들은 다음에 더 이상 들어봤자 내가 뻔하다, 확 잘라가지고 너 이거 말할 거잖아, 저거 말할 거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말꼬리 잡지 마세요. 전체적인 행간을 보셔야지 그 중에 단어 하나 탁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 항상 거짓말 하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항상 그래? 내가 그래 한 100개 중에 90개는 해. 이렇게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머리, 말허리, 말꼬리를 조심하라 거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대화일수록 술 없이 하라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술 없이 하면 뻘쭘하고 뭔가 밋밋하고 하니까 술 드시고 횡설수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에 쌓아둔 게 막 올라와요.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닌데 선생님 술 먹고 대화하면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우리 그냥 오히려 맹정신을 하면 우리 싸워요, 우리 부부는. 근데 술 마시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무의식에 쌓아둔 게 막 올라와서 나중에는 잘 되면이야 뭐 술이 아니라 뭐 술 할아버지 드시고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몸 상해요. 술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면, 어, 어떤 분은 또 수면 유도제로 드신다고 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속병 생겨서 추가적 비용 듭니다. 그리고 전날은 횡설수설해가지고 뭔가 분위기 만든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딴소리 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중요한 이야기는 먼저 하시고 디프리로 술 한잔하고 딱 끝내버리든지 그래야지, 술부터 먼저 마시고 시작하거나 술 마시면서 하면 분위기 좋죠. 횡설수설하면서. 나중에 그 다음날 되면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다음 심각한 내용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해라.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선수라도 공 10개 한꺼번에 던지면 다 받으세요? 프로 선수들도 못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내용이 5개 있는데 한꺼번에 그거 다 하려고 해보세요.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화하다가 의식의 흐름대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2개만 이야기하려다가 의식의 흐름이 5개, 6개 가면 나중에는 배가 진짜 산에가 있는 경우도 봐요. 배 만들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하나, 그거 뭐 오늘 다 안 푼다고 해서 세상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다 했다고 해서 외도 문제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늘 저녁에는 A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 그러면 그거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부부간의 대화가 점점 빈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냐 물어보면, 아, 선생님 안 재워주고요. 자는 사람 깨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누적되면 완전 소진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못 먹는 것보다 못 자는 게 엄청 안 좋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안 재우면 이 정신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게 많이 흐려져요. 그래서 사람 고문할 때 막 뭐 어디 찌르고 뭐 뽑고 이런 거보다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못 자게 하는 거거든요. 깜빵에 넣어놓고 감시하면서 몇 번 일어서 걸어. 한 일주일 해보십시오. 사람 완전 병자 돼 버립니다. 완전 병자 돼 버려요. 이제 판단이 없어요. 그냥 너 이거 도둑질한 거만, 예,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우리가 시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30분만 이야기하자 합의 봐서, 물론 30분 안에 결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 끌어오르기 때문에 30분에 뜨르륵 하면 타임아웃을 하거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꼭 둬라.
부부 대화를 잘 못하는 부부들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음, 갑자기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당신 여기 앉아봐. 이런 식의 대화는 하지 마셔라. 심각할수록 여보, 우리 내일 저녁 먹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미리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피해자가 됐든 행위자가 됐든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그 주제에 집중해서 뭔가 준비를 해올 건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시간도 정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여러 개 주제 한꺼번에 막 던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뭐라 그러네요? 상담 나오셔서 선생님 우리 부부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안 통하는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는 인정 안 하거든요. 왜요? 우리 방법을 옳은지 그른지 뭐 좋은지 나쁜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뭐 아예 뭐 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말만 안 통한대요. 그 방법 가르쳐 드리니까 말이 왜 안 통합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더 문제라 그랬잖아요. 말 많은데 거기에 좋은 방법 딱 가르쳐 주면 관계 회복도 훨씬 쉬워요. 훨씬. 말수가 적어서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됐거나 그게 성격이 됐거나. 근데 말수가 적으신 분들이 물론 그 습관과 성격도 있지만 내면의 불안감이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이 자기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소통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탁 가르쳐 주면 왜 안 하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학습이라고 해요. 배울락 익힐습. 많은 분들은 열심히 부부대화법 책 사가지고 배울락만 하시더라고요. 익힐습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책 읽은 분이 책 안 읽은 사람한테 판단하는 거죠. 야, 책에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책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공격 도구가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막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전반부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호소를 해서 비어진 공간에 무엇을 넣는 거다? 이런 방법론을 집어넣고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하고 오시는지, 얼마나 훈련하고 오시는지, 얼마나 두 분이 활용하고 오시는지. 그럼 미비하면 다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방법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좋은 방법 속에 외도 이야기를 그제서야 집어넣어서 소화를 시켜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외도 이전의 삶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외도부가 살아가는 게 외도 상담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 결론 딱 내려놔. 선생님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선생님이 첫날 만날 붙잡고 계셔 보세요. 왜? 왜 그러냐? 왜 그러신데요? 라고 여쭤보면 말이 안 통해요. 당연히 안 통하죠. 막힌 파이프 갖고 거기다 물 보내봤자 물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프를 청소하고 뚫는 법을 아셔야죠. 막힌 파이프 갖고 안 통하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재혼하면 당분간은 뚫려 있는 파이프니까 물이 가는 것 같죠. 서서히 떼껴 보세요. 똑같아져요. 그러면 또 버려요. 제가 이혼 커뮤니티 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혼하신 분 중에 행복하다는 글 쓰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냥 뭐 나만 그런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안 고쳤으니까. 음. 그러니까 외도를 경험하셨다면 아, 우리 부부가 대형 이런 구조적인 수술을 받아야 되는 타임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아무리 말로는 미사여구를 해도요. 태도를 딱 지켜봤더니 미심쩍어요. 그러면 그 말 안 믿습니다. 네? 태도가 80%거든요. 따라서 내 말에 진심과 진정을 전달해 주고 싶으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예. 따라서
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다. 다음으로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이게 외도부들 보면요. 외도 행위자들이 이거 되게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가 꽝 붙었어. 꽝 붙었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꽝 붙으셨어요? 그러면 외도 행위자들은 의도를 계속 설명해요. 의도. 선생님, 난 싸울 의도는 없었어요. 나는 외도 피해자 정말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꺼는데 저 사람이 화부터 내더라고요. 이래요. 뭐가 잘못됐냐? 의도보다 과정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즉 방법이 잘못됐을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어떨 때는 나 좀 가만히 놔둬 이러면은 외도 행위자들이 막 불안해요. 오늘 또 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가서 막 앞에 가서 깐죽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어떻게든 진짜 지레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과정이 외도 피해자가 나 좀 가만히 놔둬.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되잖아요. 이게 그 과정에서 사고가 빵빵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걸 유심히 뭐냐면 그 의도를 갖고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쓰느냐를 유심히 봐요. 그래서 이 과정과 방법이 비효과적이면 그 부분을 딱 직면해 드리는 거거든요. 의도를 딱 찌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면 왜곡된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직면해 드리지만 그러니까 의도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란 걸 대표적으로 누가 알아야 되냐면 외도 피해자들이 아셔야 돼요. 자꾸 의도는 뭐 나쁘지 않았잖아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과정이 나쁘면 의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이가 잘못했다고 앞뒤자고 가리지 않고 회초리부터 들면요. 부모가 애 똑바로 키우고 싶다는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비난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학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방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감정은 감정으로 생각은 생각으로 코드를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감이라고 해요. 이거 예전에 제가 그 외도 피해자들 모여있는 밴드에서 강의할 때 공감 강의할 때 공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이라는 두 바퀴의 자전거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정으로 그걸 응대하거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으로 응대하면 소통도 안 될 뿐더러 뭐가 안 되냐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되게 슬프다. 나 되게 괴롭다 그러면 나 너 많이 괴롭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썰렁하게 그런 거 갖고 왜 그렇게 슬퍼하냐? 세상에 뭐 그런 거 갖고 슬퍼하면 다 슬퍼한다 야. 이게 감정을 생각으로 받은 거거든요. 되게 뭐 저기 뭐야 반응 잘하고 공감 잘한다고 자기는 막 착각할지 모르지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에서. 그냥 감정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로 같이 판단하지 말고 그게 진짜 저 사람 좀 너무 민감해서 요만큼 아픈 걸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면 그렇게만 느껴주시면 되지. 야, 너 너무 과하게 느끼는 것 같다, 야. 너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건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반대도 있어요. 열심히 나는 이런 생각도 해, 저런 생각도 해. 그러면 너 그런 생각도 갖고 있냐, 저런 생각도 갖고 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뭐 조언을 해준다면 나는 너 생각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을 한참 이야기했더니 야, 네 생각 들어보니까 너무 슬프다 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상대편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슬프게 하려고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이거 엄청나게 훈련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한 문장으로 넘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질문 하나예요. 이해하지 못해놓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잘할게. 어떻게 해요? 무엇을요? 왜 또 잘해야 되는데요?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게 회피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넘어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질문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질문한다고 해서 내가 바보입니까?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지.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상대편이
뭐뭐뭐는 안 했으면 좋겠어. 명심해야죠. 뭐뭐뭐는 힘들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켜야죠. 그런데 막 외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면 외도 행위자들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잘할게. 이게 제일 잘못하는 겁니다. 왜요? 두루뭉실하게 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기 주관적으로 잘해버려요. 어, 나는 잘하는 게 가서 사과 한 박스 사오는 거야. 근데 상대편은 배 한 박스를 원했거든요. 그럼 열심히 돈 쓰고 와서 물건 사와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어? 나 과일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과일? 이래야지. 아, 내가 평상시 보니까 사과 좋아하더라. 사과 사왔다가 오히려 썰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명료했을 때는 꼭 질문하라.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평행성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다음에 언제 이 이야기를 할 건지 약속을 잡고 이월하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밤에 반드시 결론 낼 거야. 좋아요. 밤새서 해가지고 결론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밤샜는데 결론이 안 나오면 잠만 못 잔 거예요. 약오르죠. 억울하죠. 화나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싸움에 그 트리거가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가 자꾸 쓴다는 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킹해 보세요. 야, 이런 거 다 따지면서 대화하려면 난 진짜 그냥 침묵 수양하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의사소통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기 싫어도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진짜 100세 사는 동안 99세까지 안 하다가 100세 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게 낫죠. 배워서 그냥 더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자동차 운전하는 거 무섭다고 나 면허증 안 딸 거야. 물론 그러면 남의 차나 타고 저기 뭐야 대중교통수단 타면 되겠지만 면허증 따고 좀 두렵지만 초보 운전 뛰면 훨씬 자유롭단 말이죠. 훨씬 남한테 또 내가 운전해 가지고 선행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효과적인 걸 선택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 페이지가 왔는데요. 공감 능력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아까 제가 감정은 감정으로 생각은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말이 쉽지 공감 능력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외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외도 행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요. 무미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뻑뻑한 밥을 먹는데 물도 없고 국물거리가 없으면 배는 채울 수 있죠. 그럼 먹는 동안 입이 텁텁하거나 답답해요. 그 윤활유가 되는 게 뭐다? 공감이에요, 공감. 좋은 단어인데 행복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능력, 관리 능력, 창조 능력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이혼하면 행복합니까? 그런 능력 없으면요. 결혼해도 불행하고요. 이혼해도 불행하고요. 결혼 안 해도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배우고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뭐 나는 뭐 더 이상 외도 안 하니까 자신 있다고요? 맞아요.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공감 능력 있으세요 했을 때 답 못 하시면 노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크. 누구랑 외도 피해자랑 같이요. 아셨죠? 그리고 경청을 하실 때 가치 판단 먼저 하지 마세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그거 먼저 하지 마세요. 법도덕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아이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어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의 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법도덕 윤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남을 해치려고 한다? 이 네 가지 원칙에 걸린다면 그건 반드시 직면을 해줘야 되지만 그 이전에는 가치 판단 내려놓으시라고요. 그게 좀 논리에 안 맞더라도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먼저 좀 넓은 마음, 오픈된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기가 열리는 거지.
순간적으로 쭉 잘 나가다가 1 더하기 1은 3이더라 이러면 거기서부터 딱 멈추는 거거든요. 아, 이걸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뒷이야기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가치 판단 이전에 경청부터 하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내가 화자로서의 기회가 오면 그때, 근데 내가 아까 당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내가 그거를 좀 말해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때 해도 돼요. 말 허리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결론 난 것을 자꾸 다시 퍼오지 마세요. 이게 이제 외도 부부 사이에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외도가 벌어지면 이혼이란 말이 아주 쉽게 나와요. 이혼이란 말이. 근데 나중에 현타가 오면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제 앞으로는 이혼이란 말 쉽게 퍼내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 합의 무효, 취소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론 난 것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대형 어떤 촉발 요인이 생기지 않는 이상 습관적으로 꺼내오지 마십시오. 그거 서로 상처되고 나중에 정말 조커 카드 꺼낼 때 조커 카드가 의미 없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비인격적인 표현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거든요. 행위에 대해서는 당신이 거짓말한 그 행위, 그건 나쁜 거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는 X야, Y야, 사람으로 다이렉트 공격을 가기 시작하면 그 부적절한 행위를 고칠 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받은 사람은 자기 방어에 몰입하면서 그래, 나 X다. 그러면 너는 X 없어? Y 없어? 아니, 거짓말을 고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인격적인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보다는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래, 먼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엉뚱한 본질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상처는 마음 상처대로 생겨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해결 못하고 어디로 뭐 바다로 가버렸는지 어디 뭐 저 우주로 가버렸는지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 다시 퍼오죠.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채바퀴를 돌면서 의사소통이 점점점 나빠지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면 뭐가 나빠진다고요? 정서가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외도 사건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요만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혹을 갖다 막 붙인다고요. 의사소통을 나쁘게 해, 관계 나쁘게 해, 정서 나쁘게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한 번 꼬인 실타래는 살짝 풀어 쓰려고 그러지만 계속 꼬이면 에이,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인격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욕이라든지 비속어 또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원가족 갖고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가 그러지, 니네 엄마 그랬더니 네가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인격적인 거예요. 엄마랑 내 배우자랑 무슨 사이고 아빠랑 내 배우자랑 무슨 관계입니까? 뭐 물론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갖다가 붙이기 시작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분위기 썰렁하잖아요. 음? 단군 할아버지가 다 잘못한 거네요. 거기서부터 피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딱 문제 본질을 보셔야 되고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터치를 안 해야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죠. 행위를 1차적으로. 인성을 바꾸면 행위가 바꿔진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행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거짓말, 폭력, 또 회피하는 행동 뭐 이런 거요. 그럼 행위부터 먼저 고쳐야죠.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무조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이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비록 그 사람이 외도 행위자라 하더라도 또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진실하게 나한테 외도 행위자가 매도 피해자에게 진실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걸 포괄적으로 고맙다 이게 아니고요. 10개 중에 9개 흠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가 적절하면 그것만 고맙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점점점 긍정적인 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유 선생님 한 가지 잘하면 뭐합니까? 9가지를 잘못하는데 자존감을 깎아 내려버려요. 결국은 자존감 낮은 대화를 하는 분은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선생님 저렇게 하니까 내가 비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내 자존감 낮은 거 다 동네방네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하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 것은 그런 게 불행이에요. 사실은 외도 자체가 불행이 아니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는 물론 불행일 수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할 거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서 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4년 5년 후에 완치 판정받으면 감사할 일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염세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는, 인생을 넓게 보고 앞으로 남은 생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내 개인과 가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겠다, 이런 현타를 받는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보다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본의 아니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서 오히려 나중에 정말 눈을 감을 때는 내가 뭐 100년 평생에 90년까지는 그냥 나만 좋게 살다가 나머지 10년은 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 위해 살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죽을 때 미련 같은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발달에 보면 사망기란 게 있어요. 사망기. 죽음이 예측돼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90, 100 신진대사도 그렇고 조만간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다. 그러면 이 삶에 대한 성숙도가 높은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그냥 수용하거든요. 그런데 90평생 살아도 항상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에휴, 괜히 그걸 했네,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러신 분들은 죽음이 다가온다는 자체가 두렵고 1년만 더 살았으면 막 이렇게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해 1년을 더 창조주가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살 거냐?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람이 살아온 관성이 있고 이 삶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어지러울 뿐이에요. 그냥 욕망만 커져요.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는 욕망만 커지는 거지, 그 욕망을 받쳐주는 방법이 부재하면 욕망은 나중에 좌절감으로 와버립니다. 왜? 성취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이야기가 갔는데요. 또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은 인상도 쓰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좀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너무 간절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데 그래도 참고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의사소통에 대한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댓글창에 뭐 글은 없네요. 보신 분들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잠시 소통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종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죠. 늦게도 시작했지만 이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부부가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거로구나. 응? 외도 상담에 가면 어떤 것들을 다루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셔서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방송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거네요.
딜레이가 엄청 돼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채팅으로 소통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같은 거 꾹꾹꾹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또 뭐 글 남겨주시면 네 좋습니다. 예, 아내랑 같이 들었습니다. 너무 공감 가네요. 예, 우리 커피 블랙님 단골 손님 같으신데 커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예, 또 다른 분들 계시면 예,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 13분, 4분 이렇게 보고 계셨네요. 예, 없으시면 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치기 전에 외도 피해자 치료 목적의 밴드가 있습니다.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방송 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상담센터는 인천에 있습니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동행심리 상담센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희하고는 무관하고요. 저희는 인천에만 있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화 상담이나 화상 상담도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대표 전화는 070-4079-6875라고 하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